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결정으로 지역 정치권이 공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경선은 23일, 전남지사는 24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칙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경선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법불신 현실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와 견제가 절실해진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바닷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완도 해조류 박람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시도당과 후보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유권자들의 선택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곧바로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개혁 공천으로 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줄 서는 후보가 아니라 국민에게 줄 서는 후보를 추천하는 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성패는 바로 개혁 공천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다급해진 것은 새정치연합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입니다.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재현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공천 경쟁과 갈등이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당은 곧바로 이번 주 일요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을 여러 개 만들어서 저희들이랑 협의해서 안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이제 선택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 전국적 차원에서 보면 전부 다 형편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옛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경선 방식과 컷오프 기준 등을 놓고 서로 유리한 방안을 고집할 것으로 보여 공천관리위원회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공천 과정에서 양측의 불협화음이 계속돼 시간에 쫓기게 될 경우 후보자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졸속 공천을 하거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선을 할 경우 광주시장은 오는 23일, 전남지사는 24일에 공론조사와 현장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전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의 경우 시도지사 경선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선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경선 후보를 만나는 시간, 오늘은 강훈태 광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시장 공천 규칙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전략 공천설이나 컷오프설 네, 역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략 공천은 따지자면 구시대의 밀실 공천의 유습인데 네. 명색이 새정치를 한다면서 더구나 민주성지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컷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보자가 많을 때 항용 적용합니다만은 우리 광주 경우에 3분밖에 없기 때문에 컷업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급히 서울 좀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누구 네. 만나셨나요? 니무리안 행진곡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어서 국회의장도 만나고 우리 당에다가 좀 더 강력하게 그 과제를 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혹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선 규칙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오신 건 아닌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면 어떤 경선 방법이든지 관계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도 좋고 아니면 100% 공론조사도 좋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자신감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개의치가 않지요. 네. 저도 지난 4년 민선 5기를 맡아서 정말 우리 시민이 행복한 장려도시 광주 공동체 네.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낮은 자세로 우리 시민들의 선택과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네. 의미입니다. 규칙의 공정성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혹시라도 공천 규칙이 공정하지 않다 이러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고 광주광역시장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소속은 왜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네. 중앙당 만류로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못하고 계시죠?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지요. 지금 근무시간 도중에는 예컨대 자동차 생산 100만 도시, 또 내년도 국비 확보, 네. 이런 현안 가지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씨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그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몇 분 만나고 있는데 민선 6개 바라는 광주시장에 대한 바람, 네. 이런 것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환영할 만한 정책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영대회 선수촌이라든가 군부대 이전이 바로 그런 건데 이게 선거용이라는 경쟁 후보들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거론하신 그런 과제들은 몇십 년 동안 우리 그 최대 현안 과제 중에 중요한 일 아닙니까? 네.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간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1사단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알고 있고요. 수영대회도 치러지려면 아직 5년 이상 남았는데 이 발표 시기가 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영선수권 대회는 외곽에다가 그린벨트나 자연 녹지를 풀어서 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도심 재개발 방법, 도심 재생 방법으로 한다면 네. 못해도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지금 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지금 서둘러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세계수영연맹과 여러 가지 참 협의 끝에 가까스로 원래 한 곳에 지으라 하는 것을 네. 우리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서남북 그리고 광산 5개구에 분산 배치하도록 됐기 때문에 네. 얼마나 잘 됐습니까? 네. 또 31사 이전 문제도 국방장관하고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네. 이전 대상 지역이 어느 정도 윤곽이 이제 드러나서 네.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선 5기 스스로 점수를 매기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제가 매기는 건 맞지 않고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본부에서 16개 시도지사의 공약사항을 평가했는데 네. 감사하게도 제가 1등 났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광주 공동체에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고 많아서 네. 비행기로 따지면 이제 막 활주로를 이륙해서 푸른 창공을 향해서 질주고 있고 네.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고도의 진입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지구촌 어디 내놔도 건강하고 손색이 없고 인권이 살아 숨쉬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공동체 만들어집니다. 네. 그걸 위해서 제가 재선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병환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광주 서구의회에서 다음 주에 6.4 지방선거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4년 동안의 서구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패는 단체장의 의식과 철학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 사건을 계기로 준비한 기획보도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황제노역 사태가 남긴 뿌리 깊은 사법 불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론의 집중 포화에 황제 노역을 중단한 허재호 회장은 벌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벌금은 가족을 설득해요.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하겠습니다. 황제 노역을 막을 허재호 방지법이 발의되고 대법원은 지역 법관제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땅으로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의 문제라든지 또는 법원 판결에 대한 어떤 불신감들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지역 법관제를 없애는 것만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여론의 화살이 법원으로 집중되면서 비판에 비켜갔지만 검찰 역시 불신 대상입니다. 찾아보니까 허재호 회장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이렇게 저렇게 있고 벌써 한 60억 가까이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납부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사실상 직무유기를 시스템을 핑계로 해가지고. 자신의 친구 변호사를 법정 관리인으로 앉힌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가 광주지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관할지 이전 신청 끝에야 고위법관 중 최초로 벌금형이 확정됐던 사건은 지역 사법부의 자정기능 실종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유일한 대안으로 판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거론되고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다.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질렀던 부분에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 못하죠. 없었어요. 같은 식구들이 자체 개혁을 할 수 있겠냐?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게 봤을 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에 대한 살아있는 감시와 견제만이 제2의 허재호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긴데 황제도역이 법원과 검찰만이 아니라 지역 언론의 침묵과 지역 정재계의 구명운동의 합작품이란 사실도 돌이켜봐야 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지법은 선재성 부장판사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54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2011년 법정 관리 중인 나주 건설 폐기물 중간관리 업체를 인수하게 해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아 법정 관리인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선재성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진정해 선 판사의 수사를 촉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이웃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카메라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란 유채꽃이 만발한 영상감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영산강뿐만 아니라 요즘 남도는 갖가지 꽃이 만발해 있고 또 날씨도 좋아서 나들이 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의 날씨 정보를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날씨도 좋고 애들하고 나오기 좋은 날씨라서 집도 가깝고 해서 나왔어요. 도심 속 가운데 있으니까 찾아오기도 편하고 되게 좀 이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쉬이 볼 수 있는 펜지부터 이름까지 생소한 리빙스턴 데이지까지 구청 광장 앞에 전시된 서양화 60만 송이가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한켠에는 꽃으로 만든 마차와 한낮에 뜨거운 햇살을 식혀줄 풍차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풍 나온 어린이들은 꽃들과 함께 예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푹한 기온에 구름이 뜨거운 햇살을 일부 가려주면서 꽃나들이 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다만 건조한 대기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와 곡성, 구례, 보성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이 건조주의보는 일요일 남해안 약한 비와 함께 습도가 높아지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모레에도 역시 흐린 가운데 아침 12도, 낮 22도가 예상됩니다. 앞서 예보되었던 비 소식은 현재 남해안 지역으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 김병현이 오늘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자리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향팀인 기아에서 선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여곡절 끝에 이게 고향에 돌아왔는데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실히 광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중간 투수들이 좀 이렇게 약하다 그래서 1이닝 정도 막는 걸로 이제 말씀을 감독님께서 하셔서 그냥 그쪽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조류를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전합니다. 화려한 축포와 함께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향긋한 바다 냄새와 영양을 듬뿍 담고 있는 해조류를 즐기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람회 첫 관람객인 일본인 호타카미 씨를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들은 신비한 해조류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세계 23개 나라에서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해조류 박람회 관람객 목표는 70만 명. 개막 전에 이미 입장권 54만 장이 팔려나갔습니다. 개장을 해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해조류의 가치를 더 많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드넓은 박람회장에는 청정해역 완도 앞바다에 갖가지 해조류가 그대로 옮겨졌고 옛 선조들의 해조류 식당 등 해조류 음식 역사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다도 있고 또 많은 이렇게 해조류를 구경하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보면 더 좋겠네요. 해조류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3D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연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에 오니까 신기한 해조류도 많고 정말 재밌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개막 첫날 한일 해조류 기업들이 3천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박람회 기간 동안 국제 해조류 심포지엄과 생태수산도시 시장회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해조류를 소재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완도항 1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5.18 마지막 수배자였던 고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이 38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 고법은 윤 전 소장과 강신성 목사, 고 조홍래 목사, 고 임기준 목사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교육대 학생 1,500여 명은 오늘 수업을 중단하고 학교에서 광주역까지 거리를 행진하며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는 학생 생활 지도와 교직 안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교육대 예비 교사들의 동맹 휴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교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교육감 김경택 예비 후보가 지난 2월 광주 고검이 장만채 교육감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 대해 도민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교육감 자리에 금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며 대법원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석에는 유흥주점이 밀접된 광주 상무지구와 광산구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성매매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45살 모 씨 등 15명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모 씨는 어제 오후 광주시 광산구의 유흥가에서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뿌리며 지나가다 붙잡혀 차량 안에 있던 전단지 3천여 장을 압수당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검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첫 관람객은 일본에서 온 41살 후타가미 아추시 씨로 밝혀졌습니다. 후타가미 씨는 오늘 새벽 2시부터 주재관에서 기다렸다가 박람회 첫 관람객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후타가미 씨는 2012년 여수엑스포 첫 입장객으로 기록되는 등 박람회 마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진정한 개혁 공천은 공정한 룰에 따라 시민의 손으로 후보를 뽑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이자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의 시장 후보 공천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룰에 따라 치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시장 측의 이 같은 논평은 한간에 떠도는 전략공철설이나 컷오프설을 경계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